이런 사연 들어보셨나요? 세상에 존재하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 영상은 필요 없습니다. 눈은 쉬고 귀만 열어주세요. 여기는 듣는 순간 어머나 세상에 소리가 절로 나오는 현실판 라디오 드라마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위 엄친딸로 불리던 엘리트 여성 사랑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좀 예상치 못한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뭐 명문대 나오시고 커리어도 성공적인데 남모를 외모 콤플렉스가 평생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첫 결혼에서 상처가 아주 컸다고요. 남편 외도도 있었고 심지어 외모 비난까지 들었다면서요. 네, 네 얼굴 보면 흥분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깊은 상처였겠죠? 그러고 나서 재혼을 하는데 상대가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연하남이었어요. IT 스타트업 대표라고. 아, 네. 집안, 학벌, 외모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배우자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첫 사위한테 크게 대었던 가족들이 좀 불안했던 거예요. 아... 혹시 이번에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결국 탐정까지 고용해서 이 새로운 사위 강재우 씨 뒷조사를 의뢰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향이라면요. 이 강재우 씨가 퇴근하고 어디로 가나 봤더니 글쎄요 호스트바로 향하더라는 겁니다. 호스트바요? 그 여성 손님들 접대하는 좀 의외인데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잠시 후에 아내인 사랑 씨가 거기서 나오더래요. 그리고 남편 재우 씨 차를 같이 타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된 거죠. 아내가 남편을 데리러 간 걸까요?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단순 방문은 아니었어요. 탐정들이 더 깊이 파고들었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요? 네. 그 남편 강지우 씨는 가명이었고요. 본명은 정우.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 그 호스트바의 선수 출신이고 심지어 공동 사장이었어요. 네, 선수 출신의 사장이라고요. 그럼 그 아이비리그급 학력이나 IT 회사 대표, 미국 교수 부모님 이런 건 다.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완전히 꾸며낸 신분이었어요. 와, 이건 진짜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핵심인데 이 모든 거짓말을 아내인 사랑 씨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걸 다 기획하고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사랑 씨 자신이었어요. 잠깐만요. 아내가 남편의 가짜 신분을 직접 만들었다고요? 왜요?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그게 사랑 씨가 이혼 후에 친구 따라서 우연히 호스트바에 갔다가 거기서 이 정우 씨를 만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외모 때문에 가족들한테까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네. 이 정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를 예쁘다고 해주고 뭐랄까 온전히 여자로 대해줬다는 거죠. 그 관심과 인정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자료 보니까 날 바라보던 눈빛, 목소리가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더라고요. 아, 그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그만큼 강했군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완벽한 배경을 만들어주기로 한 거고요. 네, 자신의 돈으로요. 미국 전문대 유학 경험 같은 거 꾸며주고 서류상 회사 만들어서 대표 자리 주고 운영자금 대주고 심지어 결혼식 때는 대행 배우 써서 미국 교수 부모님 행세까지 시켰어요. 결혼식 부모님까지 대역이라니. 와, 이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남편을 그야말로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그렇게 꾸며낸 삶이 계속 유지되긴 어려웠을 텐데요. 그 IT 사업이라는 것도 사실 가짜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사업은 잘 안 됐죠. 정우 씨는 적응도 못하고 계속 적자만 나고 결국엔 자기가 잘하는 호스트바 사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꺼냈어요. 우리 그냥 헤어질까?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요. 아, 그 말을 듣고 사랑 씨는 또 불안했겠네요. 헤어지자고 할까 봐. 그렇죠. 그 사람을 잃을까 봐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선택을 또 합니다. 어떤 선택이요?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서 남편 호스트바 창업 자금을 대준 거예요. 네, 건물까지 팔아서요? 호스트방 하는 걸 알면서도요? 네, 알면서도요. 심지어 가끔 직접 가서 운영 상황도 체크하고 그랬대요. 그 관계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죠, 그녀에게는. 결국 이 모든 사실이 가족들에게 다 알려졌을 텐데 그때 사랑 씨 반응은 어땠어요? 오히려 당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내 돈으로 사랑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내가 선택한 행복이다. 이러면서 가족들하고 아예 연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와, 평생의 그 외모 콤플렉스랑 인정 욕구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터져나온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상처를 치유하려고 택한 방법이 또 다른 문제와 단절을 낳은 셈이니까요. 너무 이례적이고 좀 위태로워 보이는 방식이긴 한데 본인은 만족한다고 말한다니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네, 스스로는 만족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우리한테 여러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 또 행복의 조건이라는 게 뭘까?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이라는 게 우리 선택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 하는. 그러게요. 여러분은 이 사랑 씨의 선택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과연 그녀가 찾은 행복일까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각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호스트 클럽이라는 세계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보니까 일본 사회 문제 보도부터 시작해서요. 뭐 개인적인 경험담, 심지어 잠입 주제기까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사람들은 왜 거기를 찾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어떤지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흥미 위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심리나 사회적인 맥락까지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뭔가 매혹적이면서도 또 위험해 보이는 세계. 대체 뭐가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당기는 걸까요? 왜 가게 되는 거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결국은 뭐랄까, 근본적인 외로움,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걸 파고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자료 보면 호스트들이 고객을 거의 뭐 공주님처럼 대우하면서 감정적으로 기대게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달콤한 말로요. 네. 그러다 보면 이게 강한 의존성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그 한국 사례, LA팅 영성에 나온 사랑씨 이야기가 딱 그걸 보여주죠.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상처가 많았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결국에는 좀 비극적인 관계로 이어졌잖아요. 못생긴 나는 공부로 성공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런 약한 부분을 호스트가 정확하게 파고든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심리적 취약점을 공략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전략인 거죠. 일본의 그 미츠거래 문화라는 것도요. 이게 단순 소비가 아니에요. 미추고요. 네. 고객이 호스트한테 정말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건데 여기에는 뭐 호스트 순위 올려주려는 경쟁심도 있고 약간 팬덤 같은 애정도 있고요. 심지어 내가 얘를 치웠다 이런 식의 어떤 대리만족, 소유욕 이런 것까지 다 섞여 있어요.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룻밤에 수천만 원짜리 샴페인 타워 같은 거 하는 게 바로 이 미치구 문화의 어떤 상징 같은 거고요. 결국 돈으로 관계나 지위를 사는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호스트로 일하는 남성들은 어떤가요? 그 잠입 취재기 보니까 동기가 다 다르던데요. 네, 맞아요. 그냥 단기간에 돈 확 벌려고 오는 경우도 있고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학생이나 직장인인데 투잡으로 뛰는 사람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투잡까지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외모, 업계 용어로는 사이즈라고 하죠. 이게 받쳐줘야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손님한테 선택받는 거 초이스라고 하잖아요. 이걸 받으려고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사이즈 안 되면 100만 원도 못 번다. 뭐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외모가 전부인 것처럼 되는군요. 근데 이런 관계가 끝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대가가 너무 커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거의 뭐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일본 여성 A씨 사례가 딱 그렇죠. 2년 동안 거의 9천만 원 빚을 지고 결국에는 성매매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9천만 원이요? 네. 이런 소위 악질 호스트 클럽 문제 때문에 일본 사회가 지금 시끄럽고 정치권까지 나서서 대책 만든다고 할 정도예요. 피해자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고요. 핵심은 이 감정적인 의존이 경제적인 착취로 이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죠. 호스트 지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그 일본 유튜브 영상에선 호스트가 고객을 그냥 ATM 기계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던데.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고객 여성이 그걸 알면서도 괜찮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지점이 참 그쵸. 사랑 씨 경우도 뭐 호스트인 남편이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요. 유학 간다, 사업한다 하면서 거기에 속아서 결국 꼬마 빌딩까지 팔아서 다 줬다고 하고 이 정도면 거의 뭐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경제적인 파탄은 물론이고 감정적인 소모, 인간관계 파탄까지 다 따라오는 거죠. 사랑 씨처럼 가족하고 아예 연 끊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 자체가 그냥 사기극이었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자료, 그 블라인드 게시글 보면 부부 관계가 딱히 나쁜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성매매 업소 가는 남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 관계 불만 말고도 중독이나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군요. 물론 호스트들도 힘들어요. 극한의 감정 노동이죠. 과도하게 술 마셔야 하죠. 진성 손님들 상대해야 하죠. 몸이랑 마음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한 경험담 보니까 술을 진짜 엄청 먹인다, 몸 버린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다들 인정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게 때로는 너무 위험한 관계로 빠져들게 하고 그 과정에서 삶이 그냥 통째로 흔들리는구나 싶네요. 나도 사랑받고 싶었으니까 했던 그 사랑 씨 마지막 말이 참 마음 아프게 남아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개인의 어떤 깊은 외로움이나 뭐 외모에 대한 집착 같은 상처들이 어떻게 이런 사회적인 문제, 특히 이렇게 착취적인 구조랑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호스트 문화 자체가 사실은 이런 개인적인 취약성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시스템적인 위험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이게 그냥 일부 사람들의 극단적인 이야기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에 깊게 박힌 외모지상주의나 소통의 부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이 좀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난 건 아닐까요? 이 화려하면서도 위험한 세계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어떤 감춰진 욕망과 불안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는 게 드라마 같죠? 다음엔 또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요? 귀로 듣는 진짜 이야기 그날의 진실이었습니다.